세계에서 우리 한 200여 편의 영화들이 출품이 돼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좋은 작품으로 선정해서 본선에 한 30편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 정했는데 그 중에 한 작품입니다. 이 작품은 좀 영화가 짧아가지고 이야기가 쉽지가 않을 거예요. 이 작품을 간략하게 소개를 하면은 치매 걸린 어머니와 그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미용실을 경영하는 딸과의 관계,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여기서 보면은 그 딸의 친구들이 또 둘이 있죠. 그 딸의 친구들이 다 불행하게 살고, 남편과의 관계가 좋지 않고, 다들 어렵게 살고, 이 딸도 4대 독자 집안으로 시집을 갔는데, 딸만 셋을 낳다 보니까, 이 남자가 바람을 피워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셋을 낳아서, 돈 벌어다 다 거기 갖다 주고, 나중에 얻어맞아가지고 눈탱이가 밤탱이가 돼가지고 바다에 뛰어들어가는 걸 엄마가 가서 구해 나오는 걸 마지막 장면에서 나오죠. 이 어머니는 과연 어떤 어머니냐? 우리 어머니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는 아들 선호 조사에 참 강했죠. 그러니까 아들을 낳을 때 아들 그랬는데 요즘은 다 달라졌더라고요. 손자 많이 보셨어요? 손녀들을 많이 보셨어요? 옛날에는 하나만 낳는다면 당연히 아들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하나만 낳으면 딸을 낳더라고요. 저도 딸 둘에 아들 하나인데 딸 둘은 아예 시집을 안 가고 나이 50이 넘었는데 아예 혼자 살아요. 그리고 아들 하나 장가를 보냈는데 아들이 딸만 하나 딱 낳은 거예요. 그래서 뭐 남의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게 요즘 그냥 세상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 할머니는 그 아들 집에서 이제 재산도 아들한테 다 주고 딸은 그냥 겨우 시집이나 보내놓고 다 주고 그랬는데 그 딸 아들한테서 아들 며느리한테 대우를 못 받고 결국은 거기서 쫓겨나가지고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사는 딸네 집에 가서 사는데 치매가 걸려보니까 딸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아까 보듯이 그냥 손님 잡아서 팔레기를 치고 물건 훔쳐갔다고 내려와 그랬는데 그 물건이 뭐였었죠? 어렸을 때 딸이 어렸을 때 만든 그 사랑이라고 쓴 엄마와 딸을 그린 그림이 있는 돌멩이 하나죠. 근데 이 할머니는 그 돌멩이에 그렇게 집착을 하는 거예요. 왜 그랬겠어요? 왜 그랬겠어요? 치매 걸린 사람들은 과거도 있고 현재도 다 있잖아요. 딸도 몰라보고 누구세요? 난 딸이 없는데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딸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그 딸 집에 살고 있지만 딸인 줄을 모르잖아요. 근데 그 딸은 과연 그 엄마한테 잘했어요? 안 해주죠? 그냥 한마디로 원수덩어리잖아요. 제 친구가 한 60대 때 치매 걸린 어머니를 모신 친구들을 내가 두 사람을 봤어요. 근데 그 친구들이 그러더라고요. 어머니지만 죽여버리고 나도 죽고 싶다. 그 정도로 힘들게 하더라고요. 그냥 집에 있으나 나가나 그냥 날마다 말썽을 부리니까 살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머니를 죽이고 나도 죽고 싶다 할 정도로 하소연을 할 정도로 그게 치매더라고요. 치매가 본인은 잘 모르니까 그냥 지나가는데 주변 사람들 특히 그 자식들한테는 가장 못된 병이 바로 치매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치매는 걸리지 말고 살다 죽어야겠다. 저도 지금 그렇게 살려고 치매 안 걸리려고 기름 쓰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내년이 80이에요. 70인데 치매 안 걸리려고 기를 쓰고 있는데 여러분들 치매 절대 걸리지 마세요. 근데 이 할머니가 치매를 걸리다 보니까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딸의 친구들 둘과 딸, 어머니 여기 주인공이 4명의 여성분들 있잖아요. 4명의 여성분들이 한결같이 불행하죠. 불행을 보면서 오늘의 현실하고는 너무 좀 다르지 않나. 옛날에는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 여성분들 대우 잘 받고 사셨어요? 대우 잘 못 받고 사셨죠. 근데 지금은 어때요? 지금 대우 받고 사시죠? 네. 집에 가면 뭐 저도 집에 가면 꼼짝 못해요. 안 쫓겨나고 살려면 그냥 집에 가서 알아보셔야 돼. 옛날에는 뭐 부엌일 같은 거 저는 생각 못하는데 저도 아침마다 아침 먹고 나서 설거지는 제가 담당입니다. 여성분들이 아침 먹고 나오면 제일 바쁜 것 같더라고요. 줄 다 오르려면 화장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래서 제일 도와주는 게
제일 쉽게 도와주고서 생생낼 수 있는 게 뭘까 하고 생각해 보니까 아침 먹고 지금 설거지 해주는 게 제일 쉬운 것 같아서 제가 그걸 해주고 있습니다. 요즘 여성분들은 대우를 받고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 대우 받고 사시죠 지금은? 네. 남편분들 대우 안 해주면 혼내세요. 그냥 혼내셔도 돼요. 근데 이런 분들을 보면서 요즘 세상이 이제 평균 수명은 많이 늘어났죠. 노인들이 이제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여러분들도 보니까 연세들이 다 이제 지긋하게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우리가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른 걸 몰라도 치매는 걸리지 말아야 되겠다. 다른 것. 암이 제일 무서운 게 아니라 나이 먹어가면서 제일 무서운 거는 암이 아니라 치매다. 그 다음에 중풍이다. 세 번째가 암인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하세요, 여러분들도? 네. 치매가 제일 무섭고 두 번째가 중풍이고 세 번째가 암인 것 같아요. 암은 그냥 죽으면 끝나잖아요, 사실. 안 죽으면 다른 거 어딨습니까? 누구니까 죽는 건데. 그래서 치매 걸린 그 할머니의 그 서글픈 삶.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목이 뭐였었죠?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사랑해. 그래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관계가 어머니와 딸. 그래요. 부모와 자식. 특히나 부모는 자식을 절대로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래서 딸이 만드는 작은 장난감, 돌멩이 하나를 그렇게 애착을 갖고 거기에 이 할머니의 모든 사랑과 모든 것들이 다 담겨 있는 거예요. 그걸 그냥 미용실 손님 와서 손을 좀 대려고 그러니까 그랬다고 그냥 패대기를 좀 쌓는다. 거기에 보면 직접 하는 거예요. 딸의 얼굴까지 잊어먹었는데도 그거는 안 잊어버리고 나중에는 할머니가 거기서 이제 뭐 밥도 좀 훔쳐서 좀 먹고 배워도 못 받아 과자도 몇 개 훔쳐가지고 뛰어간 데가 어디였죠? 바닷가로 갔죠? 바닷가로 가서 물속에 왜 뛰어들었죠? 딸이 그 사위한테 얻어맞고 자살하려고 바닷속으로 뛰어드는 걸 보고서 그냥 순정아 하고 쫓아들어갔던 그 기억 때문에 그 딸을 찾아서 또 맞았다는 거예요. 이 할머니한테, 이 어머니한테는 오직 딸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한 거예요. 지금의 딸의 얼굴은 잊었지만 사랑하는 내 딸이라는 그 마음은 여전한 거예요. 그냥 거기는 그냥 그 되게 가득한 거예요. 그 딸을 찾아간 거예요. 근데 딸이 이제 나중에 그 모든 걸 알고 자기는 또 이제 어머니한테 구박했던 것도 싶고 그래서 딸을 이제 모시고 집으로 가죠. 집으로 가서 방에 닦는 게 뭘 닦았던 것 같아요? 청소를 하죠. 또 뭐 좀 건방에 하는 거를 닦고 이부자를 펴고 이제 누이죠. 그러고 나서 엄마를 끌어안고 얼굴을 보면서 또 손에 쥐고 있는 그 장난감을 보면서 그래도 사랑해. 나도 엄마 사랑해. 하면서 영화가 끝나는데 영화를 시작하면서 맨 먼저 탁 들어왔던 게 뭐였었죠? 혹시 기억나세요? 주먹만하게 하나가 탁 눈에 들어가는 게 뭐였었죠? 자물쇠였죠. 자물쇠. 이거만한 자물쇠가 첫 장면에서 이거만한 큼지막한 자물쇠가 탁 크로즈업이 됐어요. 자물쇠. 이 자물쇠의 의미가 심각한 것 같아요. 이게 바로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하는 것 같아요. 치매 걸리면은 같이 살잖아요. 내놓으면 잊어버리니까, 나가면 잊어버리니까. 요즘도 송파에 오면 오늘 송파 지역에 뭐 74살 누구누구씨 뭐 무슨 옷에 무슨 옷을 신고 무슨 신발을 신고 보시는 분에 연락했어요. 경찰에서 지역마다 가면은 그냥 그게 핸드폰에 자꾸 뜨더라고요. 이게 그 치매 걸리는 분들이거든요, 대부분. 근데 치매가 옛날에는 나이 많은 분들만 걸리는 줄 알았더니 요즘 30대, 40대들도 보여요. 조금 전에도 보니까 하나 뜨더라고요. 저는 지금 사는 데가 양평인데 양평에서 오다 보니까 서울에 딱 들어오니까 중랑에 있는 뭐 43살, 키가 1m 78에 뭐 체중이 뭐 114kg 이런 거구의 사람이 젊은 사람인데 이러먹었다고 문제 가면시려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참 이렇게 심각하구나. 그 치매에 대한 경각심을 주는 것이 바로 치료통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듣기로는 요양보호사분들이시죠? 네.
네, 여러분들 참 하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아요. 제가 아는 몇 분들도 요양보호사를 우리 이웃에 사는 분도 한 분 하시는데 참 즐겁게 일을 하시더라고요. 오늘 또 가서 좀 돌봐주고는 참 보람 있어요. 좋아요. 그래서 아이고 참 좋은 일 하신다고. 체력이 되신다면 그거 하시는 일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자식들이 돌보지 못하는 거 이렇게 돌봐주면서 하니까 그 본인한테뿐만 아니라 그 자식들 주변 사람들한테도 얼마나 좋은 일을 하시는지 몰라요. 그래서 참 존경스러운 분이라고 해서 저는 이제 이웃에 가끔 만나다 보면 오늘도 일하고 오세요. 아니면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일 즐거우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오늘은 조금 힘들었어요.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른가 봐요. 좀 힘들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냥 편하게 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근데 좀 힘들게 해도 미워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오늘 여기 오면서 오늘은 참 좋은 분들을 만나러 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기쁜 마음으로 왔습니다. 여러분들 만나서 참 반가웠고요. 여러분들 앞으로도 즐거운 삶 사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금년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서울 노인복지센터에서 그리고 서울시하고 합동으로 하는 서울 국제 노인 영화제 피카디리 극장에서 다 무료입니다. 네. 주로 이런 영화 독립영화라고 그러죠. 독립영화, 상업영화는 해설이 필요가 없어요. 그건 필요가 없잖아요. 그냥 보면 그냥 우당탕탕 하다 그냥 끝나고 그냥 재밌는데 이 독립영화는 짧지만 뭔가 다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우리 인생에 관한 모든 것들, 특히나 서울 국제 노인 영화제는 노인에 관한 영화들이 담겨 있어서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쭈르르 흐를 때가 있고 때로는 저 감동을 먹어서 기분이 좋을 때도 있고 그런데 그걸 보면서 뭔가 남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 영화는 참 좋은 영화다. 짧지만. 그런데 영화 너무 짧은 영화 시간 속에 많은 내용을 담고 있다 보니까 다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저도 어쩔 때는 영화 해설을 하기 위해서 영화 한 편을 7번까지 본 적이 있어요. 도저히 이해를 못하겠어요. 한 7번 보니까 이제 감이 잡히더라고요. 그래서 영화 해설을 한 적이 있는데 그만큼 영화 속에 모든 인간의 희노애락이 다 담겨있고 인생에 다 철학이 담겨있는 영화라서 보면 볼수록 감동을 자아내는 그런 영화예요. 여러분들도 관심을 가지시고 한 번씩